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시장으로 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투자하면은 보통 라지캡만 떠오르실 거예요. 라지캡의 대표적인 회사는 마가 혹은 테슬라 이런 애들이죠. 아무래도 큼직큼직하니까 뭔가 듬직해 보이기도 하고 이름만 알아도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통계적으로도 서학개미의 대부분이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은 회사는 사실 규모를 가리지 않거든요. 마가도 날 때부터 라지캡은 아니었을 테니까 작던 시절이 있었을 거고요. 지금도 이렇게 아래에서 커서 올라오는 회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얘네들도 어떤 특정 구간을 넘어서게 되면은 회사의 규모도 규모지만 시가총액도 릴레이팅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투자자로서 그 과정에서 수익도 수익이지만 맞췄을 때 일종의 쾌감이 크죠. 자, 인모드에서도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데 이 회사를 시작으로 간간히 다른 회사들의 기업 분석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올리는 여타 해외 기업들의 영상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영상 역시 깁니다. 그래도 참고 견뎌주시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실망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모드라는 회사, 남자분들한테는 생소해도 여자분들은 아실만한 회사입니다. 미용과 관련된 에스테틱 솔루션 장비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인모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잠깐 이야기할 회사가 한때 한국에서 핫했던 종목인 클래시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슈링크라는 제품을 이용한 리프팅 시술이 인기를 끌었거든요. 리프팅이라 하면 피부를 팽팽하게 당겨지도록 하는 시술을 말하는 건데요. 슈링크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두께에 따라서 열점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여기다 초음파를 쏴주면은 이 부분이 이제 손상이 되죠. 그 후에 이제 재생이 되는 과정에서 콜라겐이 활성화되면서 탄력이 좋아진다는 걸 이용한 방법이었죠. 이 시술이 과거 다른 시술 대비 저렴하고 간단해서 입소문과 함께 잘 됐다. 그래서 회사의 실적도 잘 나오게 되고 주가도 많이 올랐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인모드가 조금 더 시술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나름 인기가 있어요. 네이버 트렌드만 보더라도 그렇고 주변 의사들 통해서 주워듣는 소리도 있고 저희 아내도 이제 피부과를 좀 아는데 인모드 시술이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시술 비용 같은 경우도 찾아보니까 인모드가 더 고가예요. 받으려면은 나름 미리 예약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회사를 살펴보게 되는 이제 관심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피터린치식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 속에서 잘 되는 제품을 보고 회사를 분석하기 시작한다. 만약에 분석해서 내용이 괜찮고 숫자도 잘 나오면 투자의 대상이 되는 거죠. 회사명 인모드, 티커는 줄여서 INMD입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어요. 특이한 점은 이 회사가 이스라엘 회사라는 겁니다. 에너지 기반의 치료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동사가 가진 이제 기술은 지방 파괴와 피부 조임, 제모, 그리고 생김새나 질감을 개선시키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2008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나스닥 상장은 2019년에 됐습니다. 헬스케어 장비 업종으로 구분이 됐고요. 시가총액은 약 2.2조 원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 정도면 아주 귀요미 수준의 회사라고 하겠습니다. 주주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 이름들이 히브리어여가지고 읽기가 좀 애매한데 대주주로 계신 이분 모셰, 이분이 이제 CEO이자 회장님이시고 미카엘이겠죠. CTO이자 공동 창업자, 주요 주주로 계시고요. 나머지는 투자 회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유명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도 있네요. 전체 유통 주식수는 57% 정도 됩니다. 회사의 주요 경영진들인데 과거에 같은 회사들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다. 그리고 업력들도 다들 짱짱하시다. 글로벌하게 한 300명 정도의 직원을 보유하고 본사는 이스라엘에 있고 각 대륙마다 헤드쿼터와 JV들을 이렇게 설립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녹색 같은 경우에는 직접 영업을 하는 지역이고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영업을 합니다. 나중에 다루겠지만 여기 차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 되게 중요합니다. 현재는 색깔이 없어요. 자, 에스테틱의 시술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익히 알려진 레이저 공법이 있고요. 플라스틱 서저리, 성형 수술 방법이 있죠. 이 사이에 갭을 공략하고자 하는 회사의 목표가 있습니다.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방법이고요. 그 용도가 좀 제한되고 많이 받아야 되고 효과 또한 좀 제한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성형수술 같은 경우에는 효과는 있겠지만 비용이 높고 상처가 남을 수 있고 반복할 수 없다는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5세에서 60세 분들 중에서 성형수술의 부작용은 피하면서 비교할 만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하여 과거의 고전적인 레이저 방식의 에스테틱 이런 회사들이 하는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 not just 레이저, 레이저가 아니고 새로운 방법이고 뭔가 오래 지속되는 결과를 원하는 그런 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회사가 설립이 된 겁니다.
최소 침습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죠. 인모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다 이런 회사에서 일하다가 나와서 이 한계를 극복하고자 회사를 차린 거겠죠. 동사가 어떤 기전을 사용하는지는 뒤에 자세히 나올 건데요. 일단 국내 기준으로 에스테틱, 피부 리프팅 관련된 시상을 좀 살펴보면 여러 장비들이 있습니다. 초반에 클래시스의 슈링크 리프팅도 얘기를 했었지만 어떤 초음파, 고주파 시술을 하는 슈링크, 울세라, 서마지, 더블로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제품들도 있는데 이 영상은 인모드 투자와 관련된 분석이니까 세세하게 다른 경쟁사 제품까지 다 짚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모드 같은 경우에는 윤곽 리프팅을 하고요. 마취는 필요 없고 짧은 시술 시간, 상대적으로 긴 유지 기간, 좋은 리프팅 강도 등의 특징을 보이는 게 잘 어필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요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RFAL. RF를 이용한 지방 분해입니다. 얼굴과 몸의 윤곽을 상처 없이 조정해주는 방법이고 이른바 성형계의 홀리그레일이라고도 합니다. 자, 원리는 이렇습니다. 시술을 원하는 부위에 이렇게 바늘을 꼽아요. 그리고 여기서 RF를 가하는 방식이죠. RF를 여기서 때리면 이게 지방이 이 부분이 분해가 된다는 거죠. 실제 시술을 하면은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이거 하니까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이 방법을 몸의 다양한 부분에도 이렇게 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요 기술은 보다 깊은 피하 지방의 전극 이용해서 RF를 쏘는 겁니다. 몇 번의 시술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고 지방을 분해하고 콜라겐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피부를 이렇게 잡아줘요. 그래서 여기 자극을 가한 다음에 요거를 이걸로 당겨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준다. 자, 피부를 이렇게 빨아 올리게 되면 딱 잡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RF 쏴요. 고주파를 쏘면은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이 분해가 된 것 같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전력을 딱 가해가지고 하이볼티지를 때려주면은 이렇게 완전히 허물어지게 되거든요. 조직이 이렇게 변하게 되면은 지방이 파괴되는 겁니다. 이런 시술을 하면은 여기서 잡아당겨주고 이렇게 충격을 가해주기 때문에 몸에는 단기적으로 멍이 들거든요. 대신에 이제 지방세포가 손상이 된다. 이렇게 지방세포가 손상이 되면은 리모델링을 이렇게 쫙 해주고 후에는 이제 진피층은 두꺼워지고 셀룰라이트는 정돈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클래시스의 슈링크하고 인모드를 유튜브 상으로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국내 기준으로는 요새는 인모드가 비용 대비 효과가 좋다는 측면이 어필이 되고 있고요. 그게 잘 먹혀들어가지고 인기가 좀 올라갔죠. 말씀드린 지방 분해 측면을 어필을 하고 있고 의사들 입장에서는 클래시스는 장비에 이제 카트리지 소모품이 필요한데 얘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담이 없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인모드를 강조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두 장비의 원리가 좀 다르니까 일반적으로 둘 다 받으라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십니다. 자, 이 시술을 거쳤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턱선이 맨들맨들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동사가 최근에 이제 모르페우스 파리라는 핸드피스 신제품을 내놨거든요. 약간 이게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작은 망치같이 생겼는데 실제로 보시면 꽤 큽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이 기구를 이용해서 피부를 당겨가지고 자극을 가해준 다음에 이제 피부를 이렇게 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모르페우스 파워를 쓰는데요. 요 안에 이런 미세한 바늘이 있거든요. 여기 딱 들어가서 여기서 자극을 줘가지고 재생시키는 원리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시술하는 거예요. 이 제품 반응이 꽤 괜찮습니다. 킴 카사디안, 아만다 홀튼 시술이라고 해가지고 21년도에 핫한 에스테틱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외에도 동사는 여성들의 복부나 팔뚝 부위에 쓸 수 있는 핸드프리 제품들을 출시했고요. 이런 걸 시술해주면은 셀룰라이트가 관리가 된다. 또한 이제 볼이나 턱살을 관리해주는 장비도 있고요. 이런 걸 시술해주면은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을 9개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얼굴과 몸, 건강관리, 제모까지 여러 베리에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제품에 대한 설명은 이만하고 영업 상황과 숫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글로벌에 있는 이제 수십만의 의사를 대상으로 장비를 팔아야 된다. 근데 얘네가 다 에스테틱을 하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에스테틱과 관련된 뭔가 엮여있는 애들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병원들이 산부인과,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그리고 이비인후과 이런 곳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구조상으로는 회사가 현금 덩어리거든요. 부채가 사실상 거의 없어요. 여기가 현금성 자산인데 부채가 다 합해도 훨씬 많기 때문에 순현금 상태로 오랫동안 존재를 했어요. 그리고 이익을 벌면 그동안 계속 쌓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만 늘어난 걸 볼 수 있어요. 어지간한 적자가 나지 않으면 망하기가 힘든 아주 우량한 재무 상태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업 상황으로는 연간으로 계속 이렇게 이익이 증가했었고요. 19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4년 동안 성장세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7배 올랐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0배가 증가했습니다. 분기는 이제 바로 뒤에 볼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 회사의 특이한 점은 정말 고수익성 회사라는 겁니다. GPM이 85%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농사 같은 경우에 법인세가 없었다. 최초의 흑자로부터 10년 동안 법인세를 유예받는 혜택을 받았거든요. 이스라엘 정부한테. 이자 수익에 대해서만 조금 내기 때문에 그동안 낸 게 없습니다. 이 혜택은 21년도까지 유지되고요. 22년부터는 법인세가 한 10% 초중반 정도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그동안 이렇게 되게 잘 해왔지만 이 회사도 코로나 타격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20년 1분기 때 성장세가 과거 대비 조금 둔화됐고요. 영업이익도 좀 감소했습니다. 급기야 2분기 때는 역성장하면서 매출액이 급감하고 이익도 크게 감익했습니다. 그래도 적자는 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3분기에 매출도 올라오고 이익도 다시 개선되게 됩니다. 여기서 만에 다 한 겁니다. 자, 3분기를 보면은 매출도 늘었고 영업이익도 늘었지만 그 와중에 R&D 비용도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누적으로 보면은 이 차이가 거의 영업이익의 차이만큼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안 쓰고 그냥 아꼈으면은 전년도 대비 똑같은 거예요. 근데 비용을 써야 되니까 쓸 거 다 쓰면서도 선방을 하고 있었다. 3분기 매출은 도대체 왜 늘어났냐? 일단 미국에서 병원 방문자 같은 경우에 팬데믹 때 분야를 가리지 않고 똑같이 컸겠는데 더마톨로지, 이제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6월달, 7월달 이렇게 먼저 회복을 해가지고 유일하게 올라오거든요. 이런 부분이 피부과의 영업 상황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지역적으로는 미국에서 30% 늘어났는데 글로벌 쪽이 거의 100% 증가했습니다. 글로벌이 이렇게 뛰었다는 건 정말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미국이 과거에는 80%였으면 지금 70%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비중이 변하고 있고 회사도 변하고 있다. 글로벌 사업의 윤곽을 짚어보면 중국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20년 7월에 인모드의 플랫폼이 중국의 CFDA에서 2가지 품목이 승인이 났는데요. 다른 품목도 추가적으로 승인이 날 가능성이 있고요. 워낙 큰 시장이니까 중국 쪽에서 이런 사업이 시작된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근데 회장님이 컨퍼런스콜에서 가라사대 2분기 때 차이나에서 9개 중에 2개가 승인이 났고 영업을 시작했다. 어쨌든 팔기 시작했고 3분기 때 그 효과가 조금 녹아있고 4분기 때는 주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에서 some growth, 약간의 성장성이 보인다. 또한 멕시코, 한국, 인도 등에서도 모멘텀 그로스가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4분기 영업 상황은 a bit difficult,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왜냐면 코로나 2차 웨이브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슬로우 다운은 아니다. 뭐 어쩌라는 건지 회장님께서 이제 밀당을 되게 잘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얼마 전 1월 12일에 연간 잠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제 공시 같은 경우에는 2월 10일 날 할 거예요. 세세한 건 그때 보시면 되고요. 실적을 보시면 20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전년도 대비 코로나 전국에도 불구하고 30% 정도 매출액이 증가했고요. 이익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코로나 수준을 넘어서는 성장을 보였습니다. 더 개선됐죠, 오히려. 이걸 세부 분기로 보시면은 회장님께서 슬로우 다운은 아닐 것이다 라고 했는데 4분기가 그냥 버티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전년도 대비 87% 매출액이 성장했습니다. 이게 뭐야? 3분기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4분기 때 더 늘었어요. 너무 잘했다. 매출액이 이렇게 기대치 이상으로 나와준 이유는 아무리 봐도 중국 쪽에서 사업을 하는 게 더 붙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진율 또한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GPM 85%면은 매출 넣는 대로 다 이익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거의 50% 육박하는 엄청난 수익성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비슷한 애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얘네들의 분기 실적을 봤습니다. 다 이렇게 비슷하게 매출액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죠. 코로나 타격을 받아가지고 꺾였다가 회복 중이다. 근데 얘는 일단 이렇게 됐어요. 이 와중에서 당연히 인모드의 성장세가 돋보일 수밖에 없겠죠. 원래는 이런 추이로 갔어야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큐테라나 하이로닉 같은 애들은 적자거든요. 얘는 큰 의미가 없고 클래시스랑 비교하게 되는데 클래시스는 그냥 고만고만한데 인모드는 회복세가 엄청나다. 그리고 지금 4분기 때 이렇게 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인모드가 글로벌하게 여러 경쟁사 대비 강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주가 추이를 보면은 이 업체들이 얼추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클래시스가 국내에서 20년도에 주가가 엄청 펌핑했었거든요. 이렇게 올라갈 때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그 레벨을 아직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인모드 대비 갭이 엄청 벌어졌었죠. 여기서 이 각도로 보면은
유독 한국에서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가파르게 올랐다는 거고, 인모드 같은 경우에는 잔잔하게 올라가지고 결국 다 따라잡았어요. 4분기 실적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 다시 올랐고요. 실적적으로도 주가로도 제일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향후로도 그 추이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1년도에 실적 추이를 예상해보자면 일단 회사의 가이던스는 되게 보수적으로 줬습니다. 매출액 가이던스를 줬는데요. 그걸 감안해가지고 비율들을 맞춰보면은 대략 이렇게 나오는데 밸류는 퍼 20배 정도로 보거든요. 이 정도면은 그냥 적정 밸류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분기 실적 오르면 또 주가가 좀 올라가고 뭐 잔잔하게 평가받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동사는 가이던스가 늘 보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조정을 해줘요, 중간중간에. 그런 거를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 내놓고 어닝 서프라이즈 가는 게 사실 더 좋거든요. 일단 코로나 이후로 실적 계속 올라오니까 분기 실적 상승세 추이를 이어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백신도 나오고 코로나도 좀 얼추 해결될 거고 하니까 작년 대비 상반기 기저효과도 있고 중국 쪽 사업 또 적극적으로 붙을 것 같고 이러면은 작년 4분기에 4배만 하더라도 로 시나리오 이 정도는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당연히 영업이 더 터지면은 매출액이 더 올라오는 가정이 맞을 거고 GPM은 한 85% 정도 판관비 함정 수준을 가정하면은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거의 100%에서 250%까지 나타나게 되는 가정이 세워집니다. 고정비 효과가 극대화되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추이로 성장을 했다고 보면은 퍼 레벨은 8배에서 15배까지 떨어지게 돼요. 통상 20배 이상에서 받는 이 회사의 수준까지 맞춰서 주가가 올라야 될 거고 여기서 이 성장세에 주목을 받아서 시장에서의 추가적인 릴레이팅까지 발생하는 걸 감안하면 PER 높게는 30배까지도 받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에는 이제 리스크 요인이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코로나가 계속 안 잡히고 백신에도 불구하고 3차, 4차 웨이브가 온다고 생각하면은 이익 달성이 미달하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회사가 코로나 전국에서도 잘 극복을 해왔고요. 최악의 케이스가 되면 어차피 다른 회사들도 대부분 이제 기피 대상이 될 거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이제 투자자로서는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적으로 봤을 때 가이던스대로 간다고 치면은 실적 성장만큼 이제 올라가는 거고 추가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업사이드가 충분한 투자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상치는 작년 외사의 리포트를 기준으로 보면은 20년도 애널들이 실적이 미달했지만 21년도, 22년도 이 가정 자체를 바꿔줘야 됩니다. 이러면 레포트 다시 써야 된다. 그러니까 메리트가 좀 느껴지십니까? 저는 느껴지는데요. 살펴보셔가지고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에스테틱 관련 기업인 인모드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길었는데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